좋아요, 구독.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두 종목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아시아나항공, 어제는 제가 대한항공을 터치해드렸었죠. 그리고 펀더멘털로 JS 코퍼레이션, 어제 김시은 팀장이 가져왔길래 제가 면밀히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픽을 해봤습니다. 자, 센티멘털 주식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주가가 말이죠.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대한항공 주가도 조금 올라간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빨간 줄이죠.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이 튀는 느낌이 대한항공보다 훨씬 강하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간의 합병 가능성에 따라서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신문들 몇 개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합병 이슈가 물꼬를 틀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EU 집행위에서 합병을 할 때 사실은 유럽하고 한국하고 유럽 간의 화물 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독점, 이게 걱정된다 이런 우려를 달아서 의견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쪽에서는 야, 그럼 화물 부분을 좀 분리해가지고 파는 것 쪽으로 어떻게 보면 수정해서 좀 의견을 보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화물 부분을 판다고 하면은 그럼 합병의 물꼬가 더 터지는 거 아니냐,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출 요일은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어떻게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땐 조금 위쪽으로 보는 게 아래쪽보다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고요. 그렇지만은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말이죠. 뭐 유럽이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는데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게 안보 리스크에도 조금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의 결정과는 독립적으로 다시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또 제어가 한번 걸릴 수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EU 집행위에서 요구한 거는 지금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가보려고 이렇게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언론을 봤더니 KDB, 한국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나 이 살리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연시키면은 혈세가 더 들어간다. 그리고 공적 자금 들어간 거 회수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아시아나 이사회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이사회가 이제 다시 개최가 되는데요. 31일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만 찬반 논쟁이 팽팽했다. 그래서 이걸 뭐 표결 붙이지도 못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표결까지 갈 수 있을까요? 표결이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의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아시아나 화물 요 부분을 매각을 하는 게 아주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에서는 1차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이 확실합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9,090원 10월 24일 날 기록을 하면서 바닥을 치고 급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오를 때는 지금 누가 사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뭐 돈이 많이 있어서 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초적으로 투자 수익을 좀 바라는 거잖아요. 이거 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만한 거 여기서 좀 이제 반영을 해야 될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여기서 기관 외국인한테 다 물량을 넘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회 결정이 만약에 찬성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합병 가능성에 더 이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 의견은 좀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한 단계 넘어가는 거니까 장중에 아주 스파이크가 세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 찬성 쪽으로 일단은 외국인 기관은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 사실은 이 회사는 누가 이렇게 커버도 잘 안 합니다. 커버하고 있던 증권사들도 다 이렇게 커버를 이제 포기하고 안 쳐다보고 있는 이런 회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외돼 있는데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도 마찬가지죠. 분위기가. 그래서 밑에까지 거의 내려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물류 부분을 파는 거는 너무 지금 헐값에 파는 그런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밸류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판다? 그럼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 반대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배임의 이슈가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거론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되게 많이 내려와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볼 때는 아시아나항공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죠. 아니, 싸지는 않죠. 1.6배 PBR이니까 대한항공이 0.8이잖아요. 그 대한항공보다 사실은 더 기대감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한항공의 2배 정도의 PBR, 아시아나항공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목표 주가를 정해드릴 수는 없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한항공이 지금 목표가 대비 47% 이렇게 괴리를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 그럼 이사회를 통과를 한다 그러면 아시아나 주가의 모멘텀이 대한항공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아시아나 항공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어제 김시은 팀장이 가져온 걸 제가 이렇게 유심히 듣다가 이거 괜찮네, 되게 싸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아주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급하게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올랐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랐는데 이제 의류주 평균 정도로 뭐라 그럴까, 컨버지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갔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가느냐? 괜찮게 보입니다. 아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턴어라운드를 확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분기 실적,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외형 성장은 이렇게 소폭이나마 조금 안 좋지만은 업황 회복의 신호가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대형 의류업체들이 지금 재고들을 다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재고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제 재고를 다시 축적해야 되는 사이클로 들어가야 된다. 지난번에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의류주 이제 봐야 됩니다 해서 그때 몇 개를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도 의류주 어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고개를 들고, 지수가 시장이 내려와도 의류주는 고개를 들었댔습니다. 근데 이 JS 코퍼레이션 더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앞으로 캐파를 이제 확대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23년에 영업이익을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좋게 보고 싶은 상상인 증권입니다.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앞으로 핸드백 쪽에 고마진 체제가 안착될 거다. 그리고 의류사업부도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핸드백 쪽에 보면 말이죠. 3분기에 영업이익률, 핸드백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19%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뭐 두 자릿수의 그 영업이익률이 계속 갈 거고, 의류사업부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으로 보면 3분의 2 정도 됩니다. 한 65, 66% 정도 되는데 영위도 마진율이 뭐 10%는 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양 부분이 안정적으로 마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적 마진 구조를 좀 높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PER, PBR로 보는 이런 절대 저평가도 있고, 배당 수익률도 괜찮다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 제가 보니까 3%를 조금 넘더라고요. 시장 평균이 2%니까 3% 넘으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에서 나온 차트들을 몇 개를 봐야 되는데요. 23년에는 이 사이클이 좀 내려가는 사이클이죠.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이렇게 파란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24년에는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재고 축적의 사이클이 이제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핸드백 영업이익률 3분기에 뭐 19% 정도 했다고 했습니다만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10% 초반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 기관이 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쌍끌이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이제 주고 있는 느낌이고, 시장이 많이 내려오니까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매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나 조금 뭐 밀릴 때는 다시 좀 짚는 것도 이렇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시면요, 여기서 팔 때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거든요. 보세요. 밸류 밴드가 이렇게 네 줄이 있는데요. 이 네 줄에서 가장 하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여기서는 다시 사야 될 그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PER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여기 의류업체들이 있습니다만은, 감성 코퍼레이션도 어제 말씀드렸죠. 주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8.7배. 효성 TNC도 뭐 최근에 괜찮았죠? 8.2배. 신세계 인터넷이 6.4배. 영업무휴 항상 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4.4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2주 동안 시장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의류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괜찮았고요. JS 코퍼레이션은 이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 회사입니다. 3.7배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3.7배 좀 높게 쳐주자 이런 생각입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JS 코퍼레이션은 3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아시아나 항공, 펀더멘탈로 JS 코퍼레이션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